안녕하세요. 구독자님과 시청자님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좋지 아니한가입니다. 판넬 공사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구독자와 조회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관심이 많았던 내용 같아요. 댓글로 문의를 주신 분 중에 답을 글로 적었을 때 설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 가지고 또 저도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서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영상을 따로 만들어 봅니다. 댓글 문의 주신 분 중에 지금 판넬 주택 시공해도 되나요? 라는 짧은 길이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 고민했다가 저도 집을 지으려 계획할 단계에서 잠깐 검토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이제는 판넬집 못 짓는다 뭐 이런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법안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해서 저도 막 검색해보고 문제 없구나 하고 지나쳤던 사항인데요. 최대한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검색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트로가 조금 길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선 판넬집, 정확하게는 샌드위치 판넬집을 앞으로 못 짓는다라는 사건의 발달은 변경된 법규 몇 가지 항목 때문인 것 같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 법규부터 보겠습니다. 건축법, 정확하게는 22년도 4월 20일 시행이 적용되는 건축법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법규에 대한 전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외장 마감을 판넬로 구성하려는 건축주에 해당되는 항목은 건축법 제52조 1항과 2항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 공기질 어쩌고저쩌고 길게 써져 있습니다.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 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이 중에 건축주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52조 1항, 2항에서 정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무엇인가와 두 번째로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 또는 심재를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는 관련되는 내용은 파란색으로 알려주고요. 클릭해보면 그 해당 내용을 팝업 창으로 띄어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52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길게 볼 것 없이 해당되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보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밑으로 길게 써져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단독주택이니까 여기까지만 확인하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했으니 단독주택은 해당이 없네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제52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지역구분과 용도, 형태에 해당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건축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단위 농촌지역이라 도심지역이 아니니 대략 관련은 없고요. 혹시나 도심 외곽지역은 해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짓고자 하는 해당 대지가 상업지역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을 짓는 규모가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9m를 넘는지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좀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필로티가 주차장으로 많이 요즘 활용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불이 나게 되면 위로 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고요.
필로티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검토해보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라는 조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준부령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혹시나 단독주택을 계획하시는 분 중에 위의 내용같이 상업지역이나 필로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볼 거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 또는 심재를 포함한다입니다. 지금 발생하는 혼란의 원흉은 심재를 포함한다 이 문구 때문인 것 같은데요. 복합자재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하나로 합하여 만든 자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판과 단열재를 하나로 붙여서 만든 샌드위치 판넬이 해당될 것 같네요. 법 개정 전에 준부련으로 하는 시험에서는 하나의 재료를 보고 시험을 했었는데요. 심재를 포함한다는 문구 때문에 이제는 시험 방법이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스티로폼도 따로 떼어내서 준부련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 등 자재를 인정해주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준불연으로 인증받은 샌드위치 판넬이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그 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만 인증을 해주냐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내화, 방화, 불연, 차음, 방음 등등 건축자재 관련 국가인증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방화문은 방화 인증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기업 지원 항목을 클릭해 보면 인증 시험 평가 탭에서 인증 인정 업무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위의 시험 항목에 대하여 인정한 모든 자료를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쯤에 있는 인증, 인정 현황 등 각종 자료 보러 가기를 눌러보면 중간쯤에 복합자재 인정 공고가 있습니다. 내용을 쭉 내려가서 불연자재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EPS 단열재를 사용한 판넬은 안 보이네요. 다음 쪽에 하나 있고요. 마지막 쪽에는 없네요. 그럼 EPS 단열재를 사용한 판넬 업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체명이 주세진 판넬이고 공고문에 업체 관련 자료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다운로드를 눌러보면 이 판넬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재료로 어떻게 시공했을 때 준불연으로 인정되었다고 아주 상세하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24년 4월 5일 제가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날짜 기준이고요. EPS 단열재를 사용해서 판넬로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주 세진 판넬 한 군데만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인증은 여기만 받은 것 같고요. 혹시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검색을 잘못했거나 자료를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받았다고 올라와 있는 나머지 자재들의 스펙을 휙 둘러보니 대부분 그라스올 판넬을 심재로 사용한 판넬들이었습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목업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거나 시험 중에 있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혹시 전원주택을 계획하고 있고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을 좀 내려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장황했는데요. 결론은 단독주택은 샌드위치 판넬, 정확하게는 EPS 단열재를 사용한 판넬로 집을 지을 수 있다입니다. 혹시 필로티가 있어서 해당 사항이 있더라도 인증받은 자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검색되었던 업체에서 견적 문의나 단독주택 같이 아주 소량 생산 시에도 납기나 판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아마 일감이 많이 몰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라스 판넬보다 EPS 판넬이 훨씬 단가가 싸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